청탁금지법의 이해 2.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고 수수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등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김영란법의 이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청탁금지법상의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및 예외, 수수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청탁금지법상의 금품 등 수수의 금지 및 예외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으며 수수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으며 위법한 직무 처리에 대한 조치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품 등이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교통,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총칭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금지, 신고, 반환의 의무를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누구든지에 대하여는 금지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등에게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의무를 지는 주체별로 수수금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등의 수수금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금지 의무에 의하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동일인, 1회, 매 회계연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문단을 나누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인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인인지의 판단 여부는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단체도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므로 동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범죄 행위 능력이 없으므로 추후 2장 제3항에서 설명하는 누구든지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회는 자연적인 행위의 수가 아니라 법적인 의미에서의 행위의 수를 의미하며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는 1회로 평가합니다. 즉, 수개의 금품 등 수수 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면 그 금품 등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매 회계연도는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하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학교의 회계연도는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2월 말에 종료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의 금지 의무에 의하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되며 위반 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직무 관련성을 요하나 대가성은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직무라 함은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한 것으로서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도 포함됩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의 신고 의무 및 동조 제2항의 반환 의무에 의하면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받은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해당 금품 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의하면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공직자 등이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 등은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외부 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한편 소속 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에 대해 살펴보세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 대상은 아니며 다른 형사법에 저촉된다면 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의 주체는 자연인이라면 누구든지 될 수 있으나 법인은 범죄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금품 제공 등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금품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임직원과 함께 청탁금지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동법 제10조의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를 둔 취지는 동법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수 금지되는 금품이 되지 아니하는 8가지의 예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내의 금품 등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후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입니다. 수수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크게 징계, 벌칙, 과태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징계에 대해 살펴보면 공직자 등이 금지, 신고, 반환의 의무를 위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징계 처분을 해야 합니다. 벌칙 중 공직자 등에 대한 벌칙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년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아니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즉 주체에 대한 벌칙을 살펴보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년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수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과태료 중 먼저 공직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살펴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1회에 100만 원 이하의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그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회에 100만 원 이하의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아니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도 역시 그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 두 가지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품 등을 공직자 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즉 주체에 대한 과태료를 살펴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 원 이하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 제한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관한 교육 홍보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 기준,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보급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 상담, 접수 처리와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의 업무를 관장해야 합니다. 위반 행위의 신고에 대해 살펴보면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동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 등 중에서 부정청탁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위반 행위의 자진 신고 시 청탁금지법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 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처리에 대해 살펴보면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위반 행위의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기관은 조사, 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위원회로부터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유지를 알려야 합니다.
신고자 등의 보호 규정에 대해 살펴보면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 등의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 감사, 수사, 소송 또는 보호 조치에 관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 및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와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 등은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밖에 청탁금지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보호 조치, 공익신고자 등의 책임의 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보호조치 신청 및 결정, 특별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불이익조치 추정, 화해의 권고 등 협조의 요청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에 대해 살펴보면 신고자 등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신고자 등에게 파면, 해임 등의 신분상실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분상실 불이익 조치 외에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 부과합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또는 제기하여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신고 및 인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끝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 혹은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물론 참고인과 관계기관 단체 또는 기업에게 관련 자료 및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까지 청취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합니다. 그럼 포상금 및 보상금의 공통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 보상 대상가액 산정에 있어 하나의 신고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지급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하며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만일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이거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혹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 사유로서는 부패 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법령의 제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포상금의 지급 방법은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금액의 30% 범위로 하되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나머지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각 지급합니다. 그리고 포상금의 지급 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신고자 등의 보상금에 대해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준용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률 시행령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계약 변경 등에 의한 비용 절감, 그 밖에 처분이나 판결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30억 원이고 산정된 보상금의 1,000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합니다.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부정청탁과 관련한 해당 직무에 대한 조치로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직자에 대한 조치로 소속 기관장은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그 밖에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는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품 등의 신고, 금품 등의 반환, 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거나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 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 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 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은 모두 환수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공공기관의 장은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 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 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탁금지법의 이해 2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